가만히 놔둬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PPI 지수 발표 후 급등을 했으나 장 막판에 다 꼬라박는 좀 좋지 않은 장으로 마무리.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본장이 좀 쎄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수가 현재 고점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은 일부 차익 실현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에서 따라잡지 말고 항상 음봉에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나마 반도체는 견조한 상승으로 마무리. 브로드컴의 선전이 반도체를 살려주었다. 오늘의 일정은 장후에 어도비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현재 어도비의 차트는 뭐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어제 PPI 지수가 예상 밖에 엄청나게 낮은 수치로 나오면서 7월 PPI 지수도 수정을 했다고 하네요. 상당히 좀 나쁘진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으나 문제는 나스닥 지수가 현재 안드로메다 라인에 거의 다다랐고 어제 PPI 지수가 나오고 나서는 안드로메다 라인에 터치까지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CPI까지 확인을 하고서 나스닥의 세력이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CPI 노무라는 예상치와 동일하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증권사는 비슷비슷하게 예상치와 거의 일치하는 예상치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만 나온다고 하면 CPI 지수로 인해서 큰 폭락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왠지 조금 월가의 세력이 안드로메다 라인을 넘길 작정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세배 레버리지의 부분 익절을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포지수는 50일, 푸드앤콜옵션은 약간 내려간 0.66, 0.61 또는 0.62 혹시나 0.59 이렇게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기계적으로 이제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고요? 아시잖아요.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PPI 지수가 나오고 나서 안드로메다 상단선을 정확히 찍먹하고 어제 캔들이 십자도지로 마무리하였다. 추세선은 잘 거야 된다. 아무렇게나 찍찍 거선 안 된다. 시저가 추세선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긋잖아요. 정확하게 안드로메다 라인을 터치하고 어제 내려줬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4시간 봉에 볼린저 밴드 상단 뚫고서 내려왔다. 이렇게 내려왔죠. 좀 좋지 않은 상황.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아무리 오르는 추세라도 중앙 이평선은 주기적으로 확인 작업을 한다. 어제 다시 확인 작업을 하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 올린 것은 이 CPI까지 월가의 세력이 보겠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차트를 보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은 차트 매매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스닥에 이럴 때도 세배 레버리지 올인하시죠. 다 개소리고요. 차트를 보지 않으면은 도대체 뭘 보고 주식을 합니까? 차트를 봐야 됩니다. 현재 4시간 봉을 봤을 시 CPI 발표 전 중앙 이평선 위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안드로메다 라인까지 도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있다. 그러나 과연 이때처럼 볼린저 밴드 뚫어버리고 블랙홀 라인까지 갈 수 있겠느냐? 다음 주 금리 결정 FOMC 회의가 있죠. 그 전까지 어떠한 악재도 없고 트럼프의 증시 펌프질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만 블랙홀 라인까지 갈 수가 있다.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고 있으나 블랙홀 라인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결정해야 됩니다. 뭘 결정하냐고요? 장기 투자 물량도 매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블랙홀 라인을 뚫는 것은 거의 확률이 상당히 낮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방의 채널 갭으로 뚫어버렸다. 요거는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갭으로 다시 메꾸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갭으로 일단 뚫어버리고 21선, 이평선까지 안착을 해주는 모습 일단은 긍정적이고 희망 회로를 한번 돌릴 수 있는 상황. 그럼에 따라서 반도체도 다시 한번 반도체의 안드로메다 라인 파란색 선을 터치할 수 있겠는가. 속슬은 괴리율로 조금 녹아내렸고요. 속슬도 마에 $30 한번 도전해볼 수 있겠는가. 엔비디아가 가면은 가능할 수 있겠죠. 지금은 상당히 희망 회로를 조금 굴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매수를 해서는 먹을 공간이 그렇게 많진 않다. 스를 현재 매수해서 $30 간다고 한들 한 5% 4% 정도. 글쎄요. 5% 4%를 위해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현재는 이런 낮은 구간에서 산 자들의 수익 실현을 도모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어제 살짝 희망을 주는가 했으나 역시나 쳐내리는 모습. 굳이 이 검정색 저항선을 굳이 지켜주라고 제가 그은 건 아닌데 어제도 검정색 저항선을 터치하고 쳐내렸다. 우리 테슬라 정말 힘든 종목이고요. 긴 조정을 끝내고 1파 상승, 2파 조정, 그리고 3파 상승, 이 4파 조정 후에 A, B, C 조정 후에 D, E, F, G, H, I, J, K, L, M, M, O, P, Q, R, S, T, U, V, W, X, Y, Z 정도의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가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파동이 미친 파동, 개미를 아주 지쳐버리게 하는 진절머리가 나게 하는 파동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테슬라야말로 차트를 좀 보지 말고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지켜줘야 되는 선은 일단 지켜주고는 있으나 굳이 이렇게 완벽하게 저항을 맞으면서 가고 있다.
그래도 저점, 고점,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는 있어요. 높이고는 있는데 이렇게 갈 바에는 그냥 스파이나 이런 걸 사지 왜 테슬라를 샀을까?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네요. 빨랑티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21선을 아직 평평하게 돌리려는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좀 조정이 오면은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는 있을 거라고 아직은 판단하고 있으며 21선을 돌리면은 이제 추세 상단 맞으러 가게 되겠죠. 막바로 가기는 조금 반칙이 아니겠는가. 두 번의 단타를 하고 다시 매수를 못했어요. 후드는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어제 크게 경신해줬지만 볼린저 밴드를 뚫어줬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다시 한번 가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많이 내려오면은 사겠는데 이때 한번 단타로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애매하게 내려오면은 굳이 따라잡진 않겠습니다. 브로드컴 축하드립니다. 넷플릭스 약간의 횡보 중이고 21선 맞으면은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가 가능하겠다. 애플 아이폰 17이 큰 방향이 없는지 어제 좀 크게 내려주는 모습이지만 일단은 직전 저점 라인 225달러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좀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201선까지 좀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4일 연속 음봉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기술적 반등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적 반등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애플을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계속적으로 지켜줬던 검정색 라인 어제 다시 한번 터치. 여기를 오늘 밤 다시 한번 지켜줘야 되는데 장중 이탈하는 것은 괜찮지만 종가 마감 기준으로 확실하게 이탈해주면은 좀 상당히 위험해진다고 보고 있으며 어쨌든 이 라인은 계속 지켜줬던 라인이기 때문에 단타의 매수 자리는 되겠다. 솔라 H입니다. 검정색 라인을 한번 그어봤어요. 두 개를 그었는데 요 라인은 밑꼬리까지 포함한 저점 추세 라인, 요 라인은 캔들만 포함한 저점 추세 라인. 오늘자 가격으로는 28.4달러 정도 단기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자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마인도 21선을 돌리는 흐름 약간 조정을 주면은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코인베이스 추세가 단기적으로 돌아오는 모습. MSTR 여전히 좀 매가리가 없고 빨간색 라인 좀 지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검정색 라인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모습. MSTR을 혹시나 매매를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하방의 채널을 옆으로 벗어난 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채널 안에 있으면은 맞고 떨어지고 맞고 어제도 많았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좀 차트는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다. 비트코인이 올랐는데도 MSTR이 반응이 좀 시원찮습니다. 테더의 차트 말씀드렸죠. 테더가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면 그때부터 알트코인의 상승이 올 것이다. 상승이 오잖아요. 테더의 차트로 알트코인 매매 방법까지 멤버십 영상으로 주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변곡점을 찍어낸 사람은 제가 아는 유튜버 중에서는 저밖에 없다. 변곡의 전문입니다. 테더의 4시간 봉을 봤을 시 좀 이쁘게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더가 떨어져야 코인들이 오르는 것이죠. 하방의 채널에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맞으러 가는 상황이 오면은 코인에 살짝 조정이 올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맞고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한번 코인에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때 또 말씀드렸어요.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께 코인을 추매할 마지막 찬스가 될 것이다. 다 말씀드립니다. 변곡에서. 비트코인 주봉에 저항을 살짝 어제 돌파해주면서 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21선 아직 돌리진 못했지만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되었다. 게더리움이 시절을 부르고 있다. 저의 이더유 또는 이더리움의 계좌는 아직 또 괜찮은 수익권이긴 한데 약간 좀 마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조정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어제 PPI를 기점으로 게더가 약간의 상승으로 들어 올렸다. 4시간 봉을 봤을 시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하고 말씀드렸죠.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하고 나서 이제 횡보 후에 가능성이 있어지는 차트가 나올 것이다. 나오잖아요. 차트대로 나오잖아요. 영상을 매일매일 보셔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4시간 봉을 봤을 시 약간의 가능성 있는 캔들이 어제 PPI 지수 발표 직후 나오고 약간의 뭔가 느낌이 오고 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봉으로 게더리움이 추세 전환이 되었다. 그 이후의 상황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PPI 직후 말씀드렸습니다. 일봉의 추세가 아니라 시간봉의 추세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그렇게 높진 않으나 일단 시간봉 추세가 상방으로 결정된 후에 좀 더 그 추세가 이어지면은 일봉의 추세도 다시 한번 상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게더리움의 주봉의 추세는 딱히 깨진 적이 없습니다. 주봉의 추세는 계속 상방으로 유지된 상황이었고 일봉의 추세는 약간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시간봉의 추세는 여기서 이 어딘가에서 하방으로 깨진 것이죠. 그런데 어제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간봉의 추세가 상방으로 약간 전환되는 초입이다. 단기 매매를 고려해도 괜찮은 상황.
팬들입니다. 팬들을 최근에 조금 매수를 했는데 일단 일목균형표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조금의 조정 뒤에 21선 지지받고 일목균형표 밖으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면은 내려오고 있는 볼린저밴드 상단까지는 맞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차트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A다처럼 일목균형표 밖으로 이렇게 좀 나와줘야 조금의 자유의 몸이 되면서 캔들이 좀 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주피터, 솔라나의 부하.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차트적으로 지금 한 5일 연속 양봉을 보여주면서 괜찮은 흐름. 폴카닷 200일선을 오랜만에 넘겨주는 모습. 최근 200일선을 넘겨준 적이 없었다. 작년 불장 이후에 피날레를 한번 찍고서 계속적인 하향세, 그리고 이제 200일선을 폴카닷이 좀 넘겨주는 흐름. 다시 한번 내리더라도 200일선만 좀 지지해주면은 다시 한번 피날레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차트로 말을 합니다. 쓸데없는 희망회로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요. 차트가 좋으면 좋다, 차트가 나쁘다고 하면 나쁘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호재를 들먹이면서 개소리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차트로 두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지 않고 매매를 하신다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장투죠. 장투는 차트를 안 봐도 됩니다, 솔직히. 근데 장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1배 지수, 스팍이나 QQQ 또는 배당주 또는 아주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로 좀 편안하게 가는 매매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는 세배 레버리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트레이딩과 투자의 기준이 차트가 돼야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매매하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매매의 기준도 달리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 CPI는 예상치와 좀 동일하게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맘 같아서는 블랙홀 라인까지 나스닥 지수가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또 그 이후에 훅폭풍이 또 세겠죠. 기계적으로 부분 익절을 실시해야 되고요. 현재는 여전히 단기 매매의 구간,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포기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난다. 롱숏을 맞들리면서 하는 순간 계좌는 박살난다. 숏을 하려면 숏만 하고 롱을 하려고 하면 롱만 해라.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